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안암전자입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안암전자를 좀 한번 살펴볼 건데, 안암전자가 우선은 총평부터 말씀드리고 가면 약간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만 좀 투자하면 기대해볼 만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움직임 자체가 오늘 살짝 이제 또 좀 찔러보면서 거래량들이 좀 터져주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암전자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뭔가 전자기기 관련해서 좀 관련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 부품 쪽에 좀 많이 들어가는 전자기기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오디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옛날에 하만이었나? 그거랑 관련되어 있었던 걸로도 기억은 좀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되었든 뭐 맞나 아닌가 지금 헷갈려요 약간.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디오 쪽, 특히나 자동차 부품 안에서도 오디오 쪽이랑 좀 많이 엮여져 있는 종목이고, 자동차 테마들이 움직일 때 같이 좀 동반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우리 한동안 막 초전도체 막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막 또 뭐 있었죠? 이 맥신이라고 해가지고 또 약간 이런 이 뭐랄까 좀 새로 나온 물질, 신물질 같은 그런 것들 테마들이 여름에 좀 많이 돌면서 움직였는데, 이번에 맥신 관련해서도 조금 엮여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늘 상승을 좀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니스트 세계 최초 맥신 초방막 이용 형태 변화가 가능한 그런 스피커를 개발을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맥신 관련주로 이번엔 좀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업종 테마군들, 완성차 포함해서 뭐 전기차도 포함해서요, 움직일 때도 힘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맥신 관련해서도 사실 한 번에 끝날 만한 이슈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테마군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맥신 관련해서도 같이 좀 얽히다 보니까 뭐 뜬금없게 얽히긴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모멘텀으로서 장기간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오디오 쪽인데, 이게 이 맥신과도 관련이 되게 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늘어났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는 되게 깔끔합니다. 되게 깔끔하고, 봐봐요. 뭐 옛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래봐야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도 전까지는 뭔가 이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좀 들쑥날쑥이 심한 애였어요. 이런 건 이제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근데 최근에 어떤가요? 갑자기 이 전기차 시장의 엄청난 성장,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엄청난 성장, 이번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 10월 달까지 매출 기준으로 작년 1년치를 이미 뛰어넘었다는 얘기도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계 시장의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부품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안암전자도 마찬가지로 좀 최근에 매출액 고공행진, 영업이익 고공행진, 당기순이익 고공행진, 그러다 보니까 유보금은 쌓이고, 아직 조금 더 모자라긴 하지만 조금 더 가야 된다고 보지만 부채 비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최근 추이 어떤가요? 엄청 깔끔하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지금 요때랑 가격선이 봐봐요. 이때는 이렇게 쓰레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던 재무 상태였음에도 이 가격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좋아졌는데도 왜 아직 이 가격에 있냐 이거죠.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있고, 이따 기술적으로 설명도 드리겠지만, 이런 건 재무 바탕으로도 충분히 지금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꽤나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기술적으로 넘어와서 좀 살펴보면은, 얘가 결국엔 재무가 계속 최근에 좋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어떤가요? 2004년도 3년도서부터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쭉쭉 가고 있죠. 이게 지금 꺾였을까요? 재무 보니까 안 꺾였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저평가 영역이라는 거지. 저평가까지 왔다가 다시 고평가 찍고, 저평가까지 왔다가 이제 뭐 해야 돼? 고평가로 찍으러 가는 움직임을 이제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약간 요런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저평가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직전에 있었던 저점 라인 딱 잡아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결국 지킬 자리 다 지켜냈고, 요 정도다라면은 이제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신호 보여주면서 오늘 거래량 또 뽑아냈고, 무엇보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되게 사실 좀 지저분하기는 해요. 움직임이 지금 최근에 요 1600원서부터 2400원 사이에서 봐봐.
꼬리 그냥 맨날 꼬리야. 맨날 이게 지금 거의 1년 동안 이 안암전자 매매하신 분들은 맨날 추세 나오길 바라는데 힝 속았지 이러면서 팍 빼버리고 또 힝 속았지 이러면서 또 빼버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종목들이 터지면 미친 듯이 갑니다. 엄청 미친 듯이 터져요. 제가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게 이제 이런 종목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요것도 자동차 관련주기는 했는데 구형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과거에 봐봐, 이게 막 맨날 꼬리치기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완전 구미호야 구미호, 완전 여우예요 여우. 꼬리만 열심히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주 그냥 꼬리만 살랑 유혹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들고 있으면 짜증나지. 빨리 내 거를 딱 대가지고 딱 날라가 줘야 되는데 자꾸 꼬리만 살랑살랑 내 갈까 말까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때는 좀 짜증은 나는데, 대신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런 꼬리봉들이 한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 그만큼 적극적으로 힘이 살아있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힘이 왜 살아있을까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계속 찔러보면서 시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보통 터지면 엄청 크게 터져요. 갑자기 후. 그리고 실제로 전 여기서 매매를 여기서 진입했어요.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이미 올라갔다 떨어지는 자리에서 추세 매매로 먹고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보통 엄청 크게 터져요. 엄청 크게 터지는데, 이 보면은 안암전자도 그런 지금 부류의 스타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꼬리치기가 엄청 길자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거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터지면 어쨌든 크게 가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구간에서 지금 저점 자리는 확실하게 좀 잡아주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자리는 뚫릴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조금 더 잡아주다가 다음번에 돌파 시도를 할 때부터는 조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량도 추세를 좀 바꿔주는 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약간 나 한번 신호 준 거야. 나 이제 진짜 바꾼다. 한번 봐봐라. 여태까지 조금 힘이 빠지고 있었는데 진짜 바꾼다라고 해놓고 이제 눌러주겠죠. 왜냐면 거래량 자체는 터지기는 했으니까. 터지고 나서 거래량 조금 쉬어주면서 눌러주는 모습 나와주다가 그 다음에 다음 거래량 터뜨릴 때 이 자리 넘어가면은 한 번 더 강하게 좀 슛을 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고, 큰 흐름상 봤었을 때는 어떤가요? 큰 흐름상 봤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라인이 이렇게 큰 박스라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밑에서부터 어디만 2,500원 정도만 돌파 나오면 장기적으로 저점 잡은 신호 나왔고, 돌파 나온 순간 어디까지 가겠어요? 5,000원 정도 자리까지 충분히 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안암전자 같은 종목들은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선상에서 딱, 그러니까 부류가 매매 스타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둘 중에 한 가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얘는 보시다시피 순간적으로 꼬리치기가 잘 나오는 종목이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꼬리치기 한번 나올 때 그냥 바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윙 관점에서 그냥 눌러주면은 들어가서 꼬리치기 한번 나올 때 바로 던져버리고, 눌러줬다가 꼬리치기 한번 나올 때 던지고, 이 방식으로 해서 단기 스윙 위주로의 매매만 하실 건지. 대신에 요거의 단점은 뭐예요? 큰 추세는 먹지 않는 게 단점, 먹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욕심내면 안 돼요. 단기랑 스윙 관점인데 여기서 이 추세 다 먹겠다? 여기서 항상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매매가 꼬이는 거예요. 난 이걸 하기로 했으면 요거 꼬리만 나오는 것만 먹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 반대로 중장기 위주로 큰 수익을 노리는 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꼬리 뭐 그날 하루만 20% 갔다가 다시 0%로 돌아오고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는 계속 보유하다가 진짜 배기로 빠바방 터져버리는 이걸 먹는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매매를 했었을 때 뭐 스윙으로 보실 분들은 꼬리가 많으니까 요렇게 빠르게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회전을 돌리시던지, 아니면 깔끔하게 이렇게 잔파동 꼬리 치는 거 무시하고 내 갈 길 가면서 버티다가 진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는 거 큰 거 하나만 드실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터질 수 있는 자리 체크를 해드리면 최근의 흐름은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오늘도 꼬리를 치면서 결국 실패한 자리가 여기고, 실질적으로 진짜 배기로 터지는 자리는 요거 돌파하면서 터뜨릴 거예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좀 나왔으니까 분명히 눌림 줄 겁니다. 눌림 줄 거고, 다시 자리 잡아주고 나서 요 추세선 있죠. 요 하락 추세선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쭉 터뜨리면서 가는 움직임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요거 나와줄 때 돌파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진입 타점 잡아서 뭐
중장기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한 2,500원, 2,700원 정도에서 분할 익절 한번 해주시고요. 돌파 나올 때 2,700원에서 분할 익절 한번 해주시고 남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추세 홀딩으로 끌고 가시면서 요 상단 라인 근처까지 가는 것들 좀 지켜보시면서 결국엔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완성을 시킬 거거든요. 지금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뭔가 대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 좀 체크해 두시고 돌파할 때 진입 타점 잡고 스윙 중장기 보실 분들은 이 2,500원 선에서 뭐 절반 익절하시고 나머지 추세 매매로 전환해가지고 아마 근데 얘 특징적으로 그냥 쭉쭉 쳐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파만 제대로 나면 쭉쭉 그냥 마음 속 안 썩이고 터트릴 거예요. 그래서 상단 라인까지 가는 거 나머지는 나중에 익절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찍고 오늘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